네, 2022년 1월 4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국힘당 개표 문제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1.3 사태라고 일단 제목을 붙였는데 1.3 사태를 주제로 다시 한번 제가 보는 정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도와달라 김종인, 같이 가자 이준석. 부제는 차도살인지게 당하기 직전의 윤석열입니다. 갈라치기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저도 많이 사용하고요. 갈라치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지 못하고 너와 나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이 4개의 큰 섬으로 돼 있죠. 그 중에 가장 작은 섬이 시고쿠입니다. 시고쿠에 가면 도쿠시마라 현이 있습니다. 도쿠시마. 덕도. 덕이 있다 없다 할 때 덕도. 도자는 섬도자고요. 덕도현인데 거기에 가면 양력으로 8월 15일 매우 덥죠. 옛날에는 음력이었는데 일본이 다 양력으로 바꾸면서 일본은 8월 우리의 추석을 오봉이라 그러죠. 오봉이 되면 오봉 맛들이 오봉 축제를 합니다. 그 오봉 맛들이 도쿠시마에서 열리는 오봉 맛들이를 아와오돌이라고 합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본판 삼바 축제로 보시면 됩니다. 일본에 그 맛들이가 많은데 이 아와오돌이는 일본의 4대 맛들이 중에 하나로 뽑힙니다. 전 여기 가서 이걸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가게 되면 벌써 7월부터 야또상 야또 하는 게 이제 마트 지하 기차역 온갖 군데 이 아와오돌이 노래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런데 듣다 보면 굉장히 중독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뭔가 하면 한국말로 옮기면 그게 춤추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거든요. 춤추는 바보가 있고 보기만 하는 바보가 있는데 이리 가도 바보 저리 가도 전부가 바보만 있으면 춤 안 추는 게 바보야. 이렇게 같이 한 판을 만들 때는 함께 즐기는 것이 최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서술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야또상 야또 하면서 부르는 거 듣고 있으면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자, 오늘 KBS가 흥미로운 보도를 냈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1월 3일 모든 일정을 작파를 하고 또 오늘도 작파를 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KBS는 이틀째 고심에 들어간 윤석열 후보가 윤핵관을 쳐낼까 김종인을 거부할까 고민하고 있다.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완전히 지금 다 건드렸죠. 그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건데 그러한 김종인 위원장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이 김종인 씨까지 쳐내서 윤석열 씨가 직접 주도를 할지 관건이다 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김종인 씨의 개편안을 윤석열 후보가 모두 받아들이면 당장의 혼란은 정지되고 수습으로 넘어가겠지만 이제 선거가 한 60일 남았죠. 이때 60일 기간 동안 김종인 씨가 주도하면서 윤석열의 리더십은 상당히 훼손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들은 윤석열 씨가 김종인을 쳐내고 윤석열이 직접 주도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말을 옮기네요.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지금 지고 있는 판국인데 직접 해라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그리고 선대위 합류 한 달이 지났지만 최근에 개편 빼고 나서 김종인이 보여준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비판이 이제 김종인 씨가 1.3 사태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나온 비판이 김종인을 잘라라 또 하나가 이준석을 잘라라 이거지 않습니까? 일찌감치 선대위직을 사퇴한 이준석 대표도 책임을 물어라는 겁니다. 여기에 앞장서는 사람이 권성동 사무총장입니다. 그는 당의 분란을 조장하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이 이 때문에 분명히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짚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준석도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다.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국힘당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요
1.3 사태가 있기 전까지 모든 언론은 이재명한테 가 있었습니다. 컨벤션 효과, 윤석열 당선 효과 끝나면서부터는 전부 다 일로 가서 이재명 씨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걸 한순간에 바꾸는 게 김종인 씨가 주도한 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은 전 국민의 관심은 끌어모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판국은 뭐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갈라치기 당하고 있구나.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면서 박근혜 카드를 이용해서 국힘당 갈라치기 할 줄 알았는데 김종인 씨가 먼저 개혁을 시도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갈라치기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차도 살인지기 아십니까? 내가 내 칼로 남을 찌르는 게 아니라 남의 칼을 빌려 찌르는 겁니다. 근데 남의 칼로 내가 찌르는 것도 아니고 그 남이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희생된 사람은 누가 나를 죽인지도 몰라요. 찌른 사람이 죽였지만 사실은 내가 죽인 건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갈라치기와 차도 살인지계를 당할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론을 등에 업고 하는 겁니다. 여론이 막 일어났을 때 그 여론 때문에 차도 살인지계를 당하고 갈라치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계략에 걸려든 이는 걸린 줄도 모릅니다. 자기는 바른 일을 하고 있다가 확신을 하고 자기 칼로 상대방을 누군가를 자기 편을 죽입니다. 결국은 자기는 잘한 것 같지만 박수치는 건 상대방, 적입니다. 나중에 속으로 아차하게 되죠. 내가 갈라치기에 도구로 사용됐구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갈라침을 당하고 차도 살인지기에 이용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분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너와 나를 나눠보는 겁니다. 나만 살고 싶다는 각자 도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치기를 하는 사람, 차도 살인지계로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심리전을 펴는 사람은요, 그게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 상대방 집단에도 분열이 있고 각자 도생을 하니까 그걸 갈라치기 해서 이간시켜서 차도 살인지게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본능을 딱 이용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차도 살인지게 갈라치기를 국민의힘, 윤석열 주변에서 당하게 됐느냐? 원인은 이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1.3 사태를 벌인 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김종인, 내가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 윤 후보도 태도를 받고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라는 말을 기자들 앞에서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 김종인이가 비서실장을 할 테니 비서실장인 내가 시키는 대로 윤석열은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윤석열한테 얘기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있어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김종인 씨는 제가 과거 여러 번 대선을 경험했지만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만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 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고 늘 이야기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참 오만한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김종인 씨가 1월 3일 그 골치 아픈 윤석열 씨가 지금 국힘당에 들어갔지만 그게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자기도 거기 들어가서 룰에 따라가느라고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윤석열한테 더덕더덕 붙어갖고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건 국민의힘 사람들도 알아요. 그걸 아무도 못 잘라내는 걸 김종인 씨가 하루 이틀 만에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99개를 잘하고 1개를 크게 실수했습니다. 이 1개 틀림 갖고 시비를 엄청 걸고 있는 겁니다. 김종인 잘라라 이거죠. 일반 국민들도 저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니까 김종인 씨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자기가 대통령이야? 대통령 후보야? 어떻게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게 해? 잘라야지. 김종인 잘라야지. 이런 의견이 일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본다면 저는 참 정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준석 씨가 이번에 안 나갔죠. 김종인과 더불어 안 나갑니다. 이준석 씨가 지금 해당 행위를 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선대위 지금 스스로 사퇴했어. 이준석 왜 못 자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이 많습니다. 이준석과 김종인이 살아남기 때문에 99점이 아니라 98점이다. 근데 98점이 아니라 2점, 마이너스 2점이 100이다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국힘당이 갈라치기를 당하고 있고 차도살인지계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김종인과 이준석을 죽이면 누가 좋을까요? 죽인 사람들이 좋겠죠.
근데 누가 더 좋아할까요? 민주당이 더 좋아하겠죠. 이재명이. 저는 김종인 씨의 발언을 보면서 양가적 발언이라고 봅니다. 왜? 비서실장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대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데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후보는 뭐예요? 내가 재갈공명 될 테니까 재갈공명하고 비서실장이 둘이 맞는 거예요? 재갈공명은 유비의 위에 있는 거고 유비의 비서실장은 그 밑에 있는 건데 말이 안 되는 두 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가적 발언이죠.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삼국지 많이 아시니까 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갈공명이 쓴 출사표 기억나십니까? 그 글을 자세히 보면은 재갈공명이 군주로부터 인정받고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게 보이죠. 군주를 휘어잡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도 군주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애쓰는 원 오브 댐입니다. 그리고 초안지도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은데 유방을 도와서 천하통일을 한 장량이 유방이 죽고 난 다음에 여태오가 힘을 쓸 때 한신을 죽이니까 냅다 장가계로 도망가죠. 그리고 더 이상 자기 능력을 피지 않습니다. 왜? 새로 군주가 된 사람 파워맨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면 재갈공명이나 장량도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재갈공명이 유비를 움직이고 장량이 유방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 훨씬 미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모두 유비와 유방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양가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단가적인 발언입니다. 축구팀의 감독, 축구팀의 국가대표팀의 감독, 영화 제작할 때 영화 감독, 드라마 제작할 때 PD, 연출가, 왕입니다. 왕. 그러나 왕이나 군주나 대통령, 대표를 내세운 정치에서의 감독은 연출은 사실은 비서입니다. 이 차이를 딱 꿰뚫어 보셔야 돼요. 정치 감독이나 연출은 국민적 인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배우는 축구 시합할 때 황선홍은 국민적 영웅입니다. 근데 그를 통해야만 이 감독이 작전을 펼 수가 있는 거죠. 그 제갈량은 그래서 이러한 군주감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정치에서는 이 축구팀이나 드라마나 영화 만들 때 이 감독 연출은 왕이지만 정치를 할 때는 이 전략가는 비서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김종인 씨가 이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비난하는데 보수파들은 김종인을 비난하는데 김종인 씨 발언은 본질을 찌른 겁니다. 책사 없이 정치할 수 있나요? 지금 가만히 보면 윤석열 후보는 정치도 초보이고요. 대통령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옛날 DJ가 준비된 대통령이어서 DJ와 춤을 추면서 딱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준비된 대통령 DJ도 얼마나 아들 사몽의 비리부터 혼란에 휩싸였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준비된 대통령 로고도 못 만든 윤석열인데 이러한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 있고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책사도 없이. 그런데 윤석열 주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잘라내라 하고 그 두 개의 마이너스 갖고 떠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니까 차도식의 살인지기를 당하는 게 국민의 힘입니다. 갈라치기를 당하는 꼴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잘라내면 그 대가는 오롯이 윤석열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사 없이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최근에 무야홍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던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씨를 만났을 때 자기는 조조가 되겠다 그랬어요. 책사 없이 자기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삼국 시대를 통일한 건 조조라면서 직접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윤석열한테 쳤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재명 씨가 서울법대를 나오고 동아일보 국제부장을 한 이낙연 씨를 이겼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씨 뒤에는 이해찬 씨가 일찌감치 들어가서 책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최고의 갈라치기, 최고의 차도살인지게는 책사하고 리더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책사가 펼친 작전에서 발견된 모순을 극대화해서 대표가 책사를 의심하게 해서 그걸 죽이게 하는 게 차도살인지게의 최고입니다. 이 덫에 지금 걸려있는 거고 국힘당에서 마구 떠들고 국힘당 바깥에서 야 김종인 너무하다 떠드는 그 여론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듭니다. 물론 김종인 씨가 덥석 바깥으로 얘기한 것도 실수는 맞습니다. 그분도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김종인 씨를 잘 보십시오.
김종인 씨가 잘려나가면은 윤석열과 국힘당을 위협할 수 있는 최대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종인 씨는 어찌됐든 간에 지난 보선 때 서울시장에 오세훈 씨를 당선시켰습니다. 안철수를 계속 1등 달리는 안철수를 무시하면서 단이라도 이끌어냈고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그가 그 역할을 끝내고 나올 때 국힘당은 아싸리판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 내부 저항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 아싸리판을 제압했던 사람은 현재로서는 김종인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힘당 내에는 어딘가에 기대 갖고 자기 생존을 하려고 하는 버려진 개, 즉 군주를 잃고 군주 찾아다니는 유기견들이 버글버글한 거죠. 이들의 생존 방법은 주인으로 보이는 누군가의 맹목적 충성하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를 편안하게 해주고 눈을 가려주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개혁 못합니다. 그 계획을 김종인 씨가 했습니다. 자, 이준석 씨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굿바이 이준석을 썼는데 더 이상 이준석에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판국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을 잘라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선대위 지금 사퇴했으니까 당 대표를 자르라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잘라낸다면 그 다음 나올 거는 아니 저런 젊은이 하나 포용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그리고 잘려나간 이준석도 바락바락 대들 겁니다. 차라리 적을 안 만들고 더 약한 적으로 있게 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준석 하나 끌어안지 못하고 이준석을 내 편 못 만들면서 무슨 국민 통합을 해. 이준석보다 더 바락바락 대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민주당 180석 의석이 있는데 이걸로 윤석열은 검증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책사도 죽였겠다. 이준석 표현 못하겠다. 와해입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그랬는데 반대로가 아니 우리나라 속담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국힘당과 다수의 보편적인 저 같은 국민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현명한 리더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국힘당에 모여있기 때문에 지난 4.15 총선에 참패를 한 겁니다. 저도 처음엔 국힘당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도 엉망으로 가길래 백성이나 건질까 하고 유튜브 방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윤석열 장고에 들어갔는데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제 천재 이류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지지하던 보수파들이 윤석열 뭐 문제가 있다고 기권이나 안철수로 넘어갔는데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시작을 김종인과 이종석을 쳐내는 걸로 하면 처음엔 올라가겠지만 추락할 겁니다. 근데 둘을 같이 붙여가면서 한마로 뭉쳐가기 시작하면서 시너지를 얻는다. 그러면 금방 40, 50 회복하면서 이번 대선은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갈라치기를 당해서 순식간에 30% 이하, 20%대로 떨어지면 바로 추락입니다. 과거 안철수가 40% 지지대에서 30%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20% 아웃됐고 반기문 그랬고 또 누구죠? 고건 씨도 그랬던가요? 이해창도 그랬고 골로 갑니다. 보수파 죽느냐 사느냐 이준석 같이 가자. 김종인 도와줘요. 이 말을 윤석열 후보가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아청꾼의 방해를 뚫고 해낼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의견성 매우 강한 논평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